네, 눈 레이저 한 지는 이제 2주 정도 됐고요. 그때 약속드린 것처럼 후기를 한번 올려봅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그 한쪽 눈만 레이저를 했는데, 그게 레이저를 하면 뭐 시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파리가 조금씩 날아다니는 그런 좀 증상이 있었는데, 그게 좋아질 거가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요. 그냥 이제 망막 자체에 이렇게 찢어진 그런 부분, 구멍이 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메우지 않으면은 망막 박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레이저를 해서 거기를 찢어진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망막이 제일 안쪽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유리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 퇴화로 인해서 유리체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, 그때 유리체만 잘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, 그게 망막을 끌고서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, 망막이 완전히 그렇게 박리가 돼버리면 눈에 이제 실명이 될 수가 있고, 실명이 되면은 큰일이죠.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 장애를 입으면은 인간은 참 적응을 잘 하기도 하지만 또 적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고,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, 한국은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잖아요. 한번 이렇게 낙오가 되고 장애를 입고 이렇게 한번 그렇게 실패를 하면은 다시 구제되고,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끌고 같이 가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낙오하거나 질병이 아주 심한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입으면 그냥 버리고 간다,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. 그래서 장애가 심한 경우에 이제 외국에 돈이 많은 경우에 외국에 이민 가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. 금액은 제가 이제 여기 상급병원에 처음 갔던 게 이제 2년 전인데, 그때 이제 종합 그 검사를 했거든요. 안과에 관련돼 가지고 10 몇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이번에 또 이제 그 또 종합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10 몇만 원 들었고, 이 안과 그 레이저 한쪽 눈 하는 거는 한 20여만 원 정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상급병원이어서 그렇고요. 또 상급병원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.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저렴할 것입니다. 전화를 했어요, 가기 전에. 근데 통화가 안 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눈에다가 하니까 혹시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레이저 하는 사람들이 뭐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, 보호자랑 같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눈에 어차피 뭐를 하려면 검사도 그렇고 산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그래서 동공을 이렇게 확장시켜 놓는데, 그러면은 앞이 이렇게 좀 뿌옇고, 그다음에 이렇게 그 높이 지각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높이 지각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이제 낙상의 위험도 있어요.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대동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를 처음 해본다,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. 눈에다가 하는 거니까. 그럴 때도 좀 옆에 누가 있으면 좀 안심이 돼서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누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, 그런 게 일체 없이 그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했거든요. 그러면 이거 처음에는 어느 부분이 열공이 있는지, 그러니까 망막이 어디가 찢어졌는지 이걸 잘 보이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어갖고 더 찾기가 어려웠고, 또 이게 망막이 있을 때, 눈이 있을 때 완전히 가장자리에 있어서 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때 그 탐색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. 그러면은 그걸 찾아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하거든요. 그때 제일 중요한 게,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봤더니, 이게 이제 보시면 알잖아요. 안과 가면 이렇게 왜 턱 받치고 이마 딱 대고 이렇게 기계에다가 이걸 딱 대고 있는데, 그 자세로 잠깐은 괜찮은데 오랜 시간 있으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막 이렇게 막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. 그리고 긴장되니까 이제 어깨도 바짝 올라가요. 그렇다고 해도 절대 자세를 바꾸시면 안 돼요. 이게 이제 눈에다가, 이 조그만 눈에다가 레이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만 비껴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쏘고 있으니까 절대 자세를 바꾸시면 안 돼가지고 침을 삼켜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어깨가 지금 너무 올라가서 긴장돼갖고 막 죽겠다, 어깨를 좀 내려야 되겠다, 이럴 때도 다 눈이 움직여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레이저 하시는 분한테, 그러니까 그 주치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레이저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. 그 선생님한테 저 지금 침 좀 삼킬게요, 저 어깨 좀 내릴게요,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레이저를 쏜다 그러죠. 그 쏠 때 그거가 이제 비껴나면은 눈에 큰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정말
왜 눈에 우리가 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장자리 말고 가운데 부분은 거기에서 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손상이 가면은 정말 그러다가 이제 실명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저는 병원에 이제 갈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이패스 등록을 해놨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 진료비 안내문을 뽑아줘요. 근데 이 금액이 원래 금액, 결제되는 금액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얼마가 결제되는지.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만 나올 때는 혹시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요새 병원에서 완전히 연계가 돼가지고 바로 보험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증이 이럴 땐 안 나오잖아요. 그럴 때는 반드시 수납창구에 가셔서 그 세부 영수증, 상급병원은 다 세부 영수증이죠. 그걸 뽑아가지고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제가 했던 그 레이저의 이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방벽 레이저 광응고술이라고 원래 명칭은 그래요. 그래서 영어로는 베리어 레이저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안내문에 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치료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레이저 끝난 다음에 주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안 보여요. 아주 집에 이거 어떻게 가지? 막 앞에 걸어가는 것도 막 불편하고 막 장애가 느껴지고 하니까 이거를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고서 이거를 읽었는데 안정을 취해야 돼요. 일주일 정도. 그래서 처음에 첫날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정을 취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제가 원래대로 하는 활동대로. 근데 그게 좀 그게 만약에 행동이 과하다 그러면은 눈에 좀 되게 타격이 와요.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었어야 되는데 안정을 취하지 않아가지고 눈이 좀 많이 부었어요. 이게 이제 레이저 하면은 그 자체로 망막이 부어요. 그냥 상처를 입은 거니까.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후회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은 좀 이렇게 꾹 좀 참으시고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라고요.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상급병원 가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등록번호 이렇게 되면은 시트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안과는 검사하러 갈 때 그 코너가 되게 많아요.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할 때 그날 갔던 코너가 지금 4군데, 5군데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거기 코너별로 다 번호가 있어서 몇 번으로 가세요. 몇 번으로 가세요. 그러면 가면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갈 때 그 상태가 눈이 산동이 된 상태예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산동을 해야 모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먼저 산동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뿌옇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되게 불편해요. 그러면 옆에 지금 누가 없다. 그리고 이제 안경이 있으면 안경을 쓰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안 쓰고 갔었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가서 주의 깊게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. 그래야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자기 번호가 나와요. 이게 소리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소리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번호를 보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산동을 해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혼자 간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수적인 거 안경이라든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. 저도 눈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이제 요거는 그냥 데코레이션 안경이에요. 알이 없어요. 근데 안경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맞춘 게 그러니까 그쵸. 2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경을 맞췄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돋보기 말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노화되면서 오는 그런 어떤 작용 때문에 눈이 불편한 게 있어서 안경을 맞췄는데 저는 안경을 처음 맞추니까 안경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수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경점에서는 권유하기를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한번 맞추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안경은 선글라스도 그렇지만 수명이 있다는 거.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경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억지로 나는 눈 원래 자연스러운 거가 좋고 자연스러운 회복을 위해서 나는 안경 같은 거 절대 안 쓴다고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시력은 빨리 나빠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내 지금 눈의 상태에 맞게 안경을 쓰셔야 그 시력이 더 이제 나빠지거나 더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. 아유,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. 진짜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입니다. 이게 다른 데 다 멀쩡해도 눈이 만약에 그렇게 큰 장애가 오면은 의존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 하니까 잔소리예요, 잔소리. 네, 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